저기 여사님 도지사 8년 했잖아요. 네. 그때 그 경기도 법인카드 직접 보신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죠. 그거 안 어떻게 봤다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 카드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전 법인카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반 카드랑 똑같아요? 보통 그냥 회사 뭐 법인 카드도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그러셨던데 진짜요? 그 법인 카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산하단체에 뭐 직원이라든가 또는 산하단체와의 어떤 뭐 식사를 한다 또는 공적인 임무로 가지고 할 때는 그걸 쓰죠. 거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다닌 공무원이 용도나 나와서 용처 이런 것도 다 기록해서 당연하죠. 영수증 그거는. 첨부해서 당연하죠. 뭐 고성국 뭐 이름이 다 기입이 돼야 돼요. 이름 다 기입이 돼야 되고 때, 장소 다 명확하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예. 이게 만에 하나라도 아니면 자기 과실로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영수증 뒤편에다 써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이 나와서 그걸로 카드를 긁고 그 이후에 본인이 가져가요. 아 공무원이 다시? 당연히 제가 그걸 소지하지는 않죠. 아 그렇군요. 네네. 예. 뭐 그래서 이제 보기는 제가 하죠. 네, 안 봤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관영차는요? 관용차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적인 일에는 관용차를 타요. 공적인인데 제가 뭐 운전하고 뭐 우리 차를 타고 그럴 수는 없죠. 도지사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될 이런저런 행사. 이제 도지사하고 따로 제가 행사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행사가 많아요. 거의 매일. 네.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거기 다 쫓아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 못한 데는 제가 대신해서 가게 되는 그때는 거죠. 공무로 가는 거니까. 아, 당연하죠. 관용차 타고 그렇죠. 왔다 그때는 이제 우리 기사가 나와서 같이 타고 공적인 업무에는 당연히 관용차를 타야죠. 그거는. 그럼 공적인 거 말고. 그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업무 끝나고 우리 공간에 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딸이 살고 있는 집 부천에 간다. 그럴 때 당연히 그리고 이 관용차라는 거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우리 김미경 씨 같은 거 집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이재명이 그거는 김혜경이. 개인 집에다가 그 아파트 주차를 했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단 관용차가 끝나면 당연히 도청에 입고를 시켜야 돼요. 차가. 몇 시에 들어왔다고 기록이 돼야 물론이죠. 되고. 그거는 그 딸린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차를 저는 이제 공간에 내리고 차를 가져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고 뭐 딸한테 가던가 개인적인 그때는 용무를 이제 보는. 개인이 자가 운전하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기사가 따로. 기사는 뭐 제 기사는 없잖아요. 공적인 임무를 뛸 때는 당연히 공도에서 그럼 기사가 나와요. 그 관용차를 운전. 여사님 운전 잘하세요? 운전은 기본이죠.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도 그러면 개인 용무 보실 때는 지금까지 자가로? 계속 제가 하죠. 그 차종은? 네네. 차종은 맨 처음에 이제 아반떼, 그 다음에 소나타, 지금 이제 그랜저로 상당히 이제. 그랜저의 자부심을 갖고 계시네. 그랜저? 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좌파 언론에서 그걸 굉장히 막 비난을 하던데 네. 마치 경기도정에 무슨 관여한 것처럼. 예? 그것도 제가 이제 뒤늦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요번에 저희가 경선 과정에 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한동훈 후보와 저희가 2명이 남았을 때 이제 저희가 지역을 돌면서 아무래도 경선 운동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가는데 몇 군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활동을 했다. 제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나는 도지사 되면서부터 31개 시군이 시설이 법인 시설이에요. 법인 시설이 한 3,000여 개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한 5천 개가 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그만둔 지가 14, 15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 시설 아니고 그냥 이제 개인이 하는 시설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법인 시설보다는 그냥 개인이 하는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환경이 더. 그래서 나는 이 열악한 개인 시설을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이 개인 시설을 법인화 하려고 하는 계속 이제 도에서는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관리를 안 받으려고 그냥 개인 시설로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시설보다는 법인 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그래서 권유하고 다니셨구나. 아니 제가 권유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법인 시설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법인 시설을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법인 시설도 몇백 명부터 굉장히 인원이 많은 데부터 아주 작은 데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큰 데부터 다녔어요. 31개 시군을 계속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다녔어요. 계속 이제 다니면서 내가 가서 어느 시설에 예를 들어서 꽃동네를 갔다. 꽃동네 네. 있거든요. 예. 저희가 뭐 가평, 양평, 꽃동네에 있어요. 꽃동네를 가서 보니까 거기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보니까 저는 가면은 이제 좀 제가 노조 운동을 했던 그런 그 나름대로 그런 게 좀 나와요. 그냥 뭐 원장님 보거나 사람 보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예. 좀 제대로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것도 살펴보고 뭐 저것도 살펴보고 그게 예.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냥 노조 위원장 근성이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환경도 보고 어떨 때 추우면 이렇게 추운 데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장애인으로 있는데 굉장히 컴플렉스도 느끼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야 국가가 정말 내가 장애인인데 일까지 시키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짠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살피는 그런 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걸 다 현장에서 메모로 다 해서. 제가 혼자 이제 기록을 했어요. 간 그 사업체를 오늘 꽃동네 몇 군데 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거를 했어요. 동그라미를 5개를 했어요. 여기는 실제 괜찮다. 제가 요 정도면 그래도 5개. 여기는 조금 부족하다. 동그라미 한 3개. 이거 완전히 이거는 개선해야 될다. X. 제가 이제 평가를 혼자 갔다 와서 이제 가는 그 들렸던데 그리고 그 옆에 평가를 해가지고 X는 뭐가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후보가 오면은 이제 얘기를 저녁에 하죠. 메모도 전해주고. 전화할 필요 없이 제가 말로 하면 되겠죠. 어디를 갔더니 이런 게 조금 그런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후보가 복지과 우리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해서 그럼 이제 우리 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성남시다. 그럼 성남시 복지과에다 얘기를 지시를 했겠죠. 한번 가서 봐라.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그걸 있으면은 갖고서 뭐 도정에 관여했다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저것들이 하다 보니까 공격하는구나. 제가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 그걸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그럼 성남시에서 가서 보고 정말 이건 미비하다. 그러면 그 시와 보통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도에서 50%, 네. 시에서 50% 매칭하죠. 그렇게 네. 합니다. 그럼 도에서 50% 지원할 때는 시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 수도관이 뭐 파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물이 어떻다 그러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시설을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개선해 도지사가 나가는 모든 걸 다 볼 수 할 없기 수 때문에.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보완적으로. 못하죠. 네네. 그런 그러면 형식으로 한 여사님, 거죠.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봐서. 너무 좀 앞선 그런 아니야. 예측 아닌가요? 아니 정청평론가가 예측을 해야지. 그럼 맨날 쫓아다니면서 해설만 하면 뭐예요? 저는 늘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될 것 같은데 제 말 믿으셔도 네,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도지사 때 하셨던 그런 일들 하실 건가요? 저는 원래 노조를 할 때 제 네. 나름대로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보람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할 줄 알고 저한테는 이 노조라는 게 새로운 다른 어떤 세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람도 많이 느꼈고 그러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나는 지역에서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게 이게 달리된 게 아니에요. 노조를 할 때는 제 대상이 노동자들을 국한시켜서 그 활동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면 아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이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르신들, 지역의 유권자. 유권자들 그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게 이제 이 굉장히 확대된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아 이거는 굉장히 범주가 넓어진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제가 늘 제가 다짐을 했죠.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소사구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에서 나는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2군데 이상을 방문을 해야지. 제 자신이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네. 자신과의 이제 약속이죠. 독거노인을 찾아본다든가 병문안을 간다든가 뭐 아동시설을 뭐 돌아본다든가 치매 노인을 뭐 간다든가 하여튼 이제 매일매일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면 또 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는 게 좋겠다 같이 얘기해서 거기를 방문하고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은 매일 그 약속을 제가 지키려고 했었죠. 네. 독거노인 가고 딱 두 군데 이상. 그게 이제 뭐 다 지켜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거기에 충실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 할 때는 이게 더 이제 광범위하게 그렇지.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시설을 다니고 또 여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갈 부분 갔었고 근데 우리 이제 고 박사님 질의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은 이게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 전체 범위가 우리 넓어지는 거지. 온 본질은 국민- 똑같은 거. 아, 물론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제가 살아왔던 삶이고 제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네, 역대 영부인들 중에 바로 지금 여사님 말씀하신 그런 영부인의 역할에 그 아주 충실했던 분이 유경수 여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경수 여사님이 청와대 안에 야당 역할을 했다. 야당이라는 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늘 현장 중심으로 직접 네. 체험하고 당신이 경험한 거를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통령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따로 활동비도 주고 책정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사님이 생각하시는 영부인의 역할이 바로 그런 그 유경수 여사의 모델에 제일 근접한 그걸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시대상하고 네. 지금은 또 저는 이제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계속 뭐 예. 채워나가면 될 것이고 또 이제 저희 집안 내 야당 역할 그건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했어. 제가 가만히 있을 성질입니까? 늘 지적질을 많이 했죠. 그럼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얼굴 색깔이 조금 달라진다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고성국이 유튜브 조금 문제 있어. 이런 분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지적하면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조금 감정적으로 싫어하게 된단 말이죠. 100이면 100사람이 다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예.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관정요에 보면 정관정요. 이세민 그 대왕이 정말 훌륭한 황제로서의 인정을 받는 건 그 당대에 그 위징이라는 그 간하는 아주 강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냥 직언을 하니까 옆에는 강요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대왕 황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강요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고쳐야 된다 뭐 계속 얘기하니까 막 황제가 이제 얼굴도 붉어지고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징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한 점이 이세민 그 황제의 훌륭한 점이 위징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본인이 훌륭한 점을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증을 내 가는 자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역사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견디는데 나는 이 사람을 내 강요로서 안고 간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 내가 위증이야. 자, 이 말씀이 당태종의 정관용료까지 네.
원래 한 30분 예정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일정도 빡빡하고 네. 하셔서 근데 지금 1시간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저 말씀을 아주 저희들이 경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마지막 질문. 남편으로서 김문수 몇 점짜리예요? 남편으로서도 참 자상하고 참 잘하죠. 경상도 사람답지 않게 너무 자상하고 네. 늘 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죠. 의견도 물어보고 제가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했지만 분리수거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뭐랄까 야였다고 생각을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휴 이렇게 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면서 늘 분리수거가 저희 아파트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럼 밖에 두면 이제 늘 가지고 와서 본인이 다 하고 어허. 또 이제 나가면서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여리하게 보이려고 살을 안 찌운답니다. 분리수거 시키려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설거지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뭐 설거지 자체가 함으로써 내가 아내를 위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더럽잖아요. 그 그릇이 이거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그 청량감, 더러운 걸 깨끗이 씻어낸다는 게 나름대로 또 원칙을 또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다.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기 뭐 하여튼 제가 꼭 집어서 뭐 이렇게 불만이다 그런 점이 크게 없을 정도로 이제 예. 크게 불만을 삼으면은 인물이 조금 제가 40년 형동생 하면서도 그 문세영이 무슨 잡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취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설거지가 취미네. 하여튼 뭐든지 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아내가 뭘 하는 거를 그냥 본인이 도와주고 싶어서 옆에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예. 그런 남편들이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 팔뚝이 그렇게 붓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턱걸이를 해서 아마 근육이 거기서 실제로 근육이에요? 네네 근육이죠. 별로 벗은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부끄러움을 그냥 좀 많이 말라 타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네. 벗겨놓으면은 그리고 볼만합니까? 이제 얼굴이 좀 작기 때문에 사람이 좀 이렇게 야이고 어떤 분은 키도 작게 보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저보다 더 작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조금 기분 나쁜 건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얼굴이 이제 크다는 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구 사무실에 자주 들락거리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 이름이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그 뭐지? 당신처럼 얼굴 커다란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이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난 얼굴 큰 사람이 좋아. 또 금세 그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도 네. 비가 앞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본인 우산 들고. 그럼 제가 이제 비 맞으면 우산 내려 이러거든요. 얼굴이 커다라니까 비를 많이 맞는다고. 하여튼 그렇게 웃자고 하는 건지 약 올리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 남편으로서는 충분히 만족하신 것 같은데 국가지도자. 아마 못 만났으면 저 결혼 못 했을 거예요. 네. 아니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네, 김문수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원래 제가 이제 혼자 살려고 했기 때문에 혼자 살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김문수가 사모님 구해주신 거네. 우린 서로 이제 구해줬다고 하죠. 서로 이제 메시아라고. 네. 근데 남편으로는 그런데 대통령 국가지도자로서는 몇 점 주실래요? 그거는 제가 옆에서 본 결과 거의 95점에서 100점? 그런데 아마 방송이 이렇게 또 나가버리면 예. 얄밉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정도? 아니 박사님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니까 정치면 정치 10년 이상 했잖아요. 또 행정 8년 동안 31개 1,400만 명의 그 행정을 얼마나 성과가 많습니까? 그걸 다 했었죠. 아무런 흠잡을 데 없이 성과를 이뤘죠. 그리고 또 장관도 하고. 장관이라는 것은 국가 임무에 직접 그렇죠. 들어가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을 국정 전반을 예. 같이 했단 말이죠.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완벽한. 그런데 80점이라고 해주세요. 80점. 네, 마지막 질문 되겠네요.
김문수 그러면 정직, 청렴, 뭐 꽃꽃 이런 이미지로 지금 딱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할 줄 모르죠. 하얀 거짓말도 안 해요? 하얀 거짓말도 못해요. 뭐 네, 그 자체가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거짓말이기 그러면 때문에 진짜 고지식한 그거는 거야. 거짓말이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고지식해서 그 요령을 피울지도 모르는 그냥 하나면 하나 또 하나면 하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또 너무 그냥 고지식하지 않나 너무 꽁생원인가 꽁 막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이제 뭔가 유연할 때는 유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으로부터 부여받는 상당히 완결체? 알겠습니다. 너무 나갔죠. 좀 정리해 주시고. 그거 나가면 표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네. 1시간 넘게 우리 설란영 여사님하고 또 그 말씀 나눴는데 뭐 진짜 재밌죠? 박사님 그거 진짜 정리 잘 해주세요. 예. 제가 정리 잘 할게요. 플러스 될까지 마이너스 된 거 다 제가 제거해 그런 주세요. 거는 꼭 살려서 편집할게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 하시고 저도 재밌어요. 네. 재밌으셨죠? 저는 원래 제가 이래서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다음 주쯤에 시간 한 번 더 내주세요. 네. 2탄을 합시다. 2탄. 너무 또 식상해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비슷한 말들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저쪽에 뭐 김여경이니 누구니는 뭐 너무 그냥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근데 김문수가 어느 날 기적같이 부활을 했는데. 네. 기적이죠, 근데 정말. 그 김문수의 그 부인님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름이 막 알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시겠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영상 카메라에 조금 약하죠. 뉴스 보도되는 거 보셨죠? 그 보도하고 저를 보니까 훨씬 실물에 강해요, 제가. 그러니까 오샷 잘해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